강원도 산골 해발 600m의 작은 마을.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봄이 와도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박인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 동네 우체부 아저씨로 불리던 사람. 1989년부터 시작된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해가 뜨기 전 낡은 우편 가방을 메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편지를 배달하고 해질 무렵엔 마을 끝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며 돌아섰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늘 성실했고 조용했다. 그런데 그에겐 한 통의 편지만은 결코 전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그 편지는 세월이 흘러도 낡은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다. 봉투에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미정 귀하. 그 편지를 쓴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 최병식이었다. 편지의 날짜는 1989년 8월 3일.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다. 박인수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편지는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게 내 일이지만 그 편지만큼은 내가 전하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는 매년 그 편지를 닦아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누가 묻더라도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편지야. 그게 그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2020년 1월 12일 폭설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그날도 박인수는 어김없이 마을을 돌았다. 눈길에 발이 빠질 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편지는 눈이 와도 기다리거든요. 이웃 주민 정미자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눈이 그렇게 내리는데도 배달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했더니 웃으면서 편지는 쉬면 안 되죠 그러셨어요. 그날 오후 그는 우체국에 들렀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후배 강철우가 커피를 내왔다. 선배는 늘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커피를 마시더니 내가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창고 안에 있는 상자 좀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가 오래된 빚을 하나 갚을지도 몰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저녁 눈길을 걸어 귀가하던 그는 마을 어귀에서 갑작스레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우편차 기사가 그를 발견했다. 그의 품속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봉투의 이름을 본 간호사는 숨을 삼켰다. 한미정 귀하. 그 이름은 이 마을에서 잊히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30년 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 그리고 그 남편은 박인수의 친구 최병식이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엔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지만 인수의 장례식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마을의 손과 발이었고 마음이었다. 노인 회장은 말했다. 그분은 남의 일부터 챙겼어요. 눈 오면 어르신들 난로 피워주고 비 오면 지붕 봐주고.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났다니까 다들 가족 잃은 것처럼 울었죠. 장례가 끝난 뒤 우체국 직원들이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 작은 방 안에는 손때 묻은 우편 가방, 낡은 자전거, 오래된 탁상시계 하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체국 창고에서 이상한 상자가 발견됐다. 나무로 된 오래된 상자 뚜껑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 전하지 않은 편지들 친구의 부탁이었다. 상자를 연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낡은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모두 1980년대 말의 날짜였다. 그중 맨 위에는 또 한 번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미정 귀하. 후배 강철우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때 알았어요. 선배가 늘 품고 다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는 편지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 있던 쪽지를 꺼냈다. 이 편지는 친구의 부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비밀이지만 내겐 약속이었다. 내가 떠난 후에야 전해도 된다면 그땐 전해주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대체 그 친구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30년 동안 한 통의 편지를 숨겨야 했을까? 다음 날 그는 마을의 한 집을 찾았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인수와 최병식,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람 인수 씨요? 그분은 우리 남편 친구였어요. 한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는 가끔 들러서 마루 수리도 해주고 연탄도 나르고 그랬죠. 늘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녀는 편지의 존재를 처음 들었다. 손이 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사람이 왜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30년 전 그날의 일을 천천히 꺼냈다. 그날 산불이 났어요. 마을이 전부 불길에 휩싸였죠. 남편은 사람들 대피시키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후로 아무도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 씨는 그날 무언가를 봤을 거예요. 그 사람 눈빛이 그랬어요. 무거운 걸 짊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했고 오래된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최병식. 30년 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친구 박인수. 누구도 몰랐다. 그들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단지 한 통의 편지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박인수의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한 줄의 기사가 실렸다. 30년간 배달되지 않은 편지, 우체부의 마지막 비밀.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기자들이 찾아왔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미정은 그 편지를 열지 않았다. 이건 아직 제 손이 닿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겠어요. 그녀 곁에는 딸 최은희가 있었다. 은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지켰던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요? 이제 30년간 봉인된 이야기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눈이 녹기도 전에 박인수의 집에는 여전히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물건을 정리하던 후배 강철우는 그날 밤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하지 않은 편지들 친구의 부탁이었다. 그 문구가 자꾸 마음을 붙잡았다. 상자 안에는 총 13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한 사람에게 향한 편지, 그리고 모두 같은 날짜 근처에서 멈춰 있었다. 1989년 7월부터 8월 사이. 산불이 나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봉투를 들어 올렸다. 어느 한 봉투 뒤에는 희미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진실은 불 속에 있다. 강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다시 상자 속에 넣었다. 그건 선배가 끝내 하지 못한 선택 같았다. 며칠 후 우체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낯선 남자였다. 혹시 박인수 씨의 유품 중에 제 아버지 이름이 들어간 물건이 있습니까? 남자의 이름은 최도윤. 최병식의 아들이었다. 그는 어릴 적 이 마을을 떠나 서울로 입양되어 자랐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다. 신문을 봤습니다. 편지 얘기요. 그거 제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며칠 뒤 직접 마을을 찾았다. 낯선 도시의 말투를 가진 그가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이 동네 공기 냄새가 낯설지 않네요. 어릴 때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날 산불이 났을 때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그리고 노인 회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날은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그 말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도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박인수의 집을 찾아가 상자 앞에 섰다. 이게 제 아버지의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죄였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 진실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요. 그날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부딪히는 눈소리 속에서 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 속엔 한 줄의 문장이 보였다. 그날의 불은 사람이 낸 것이었다. 1989년 여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서 금기처럼 다뤄진다.
당시 마을은 가뭄이 극심했다. 노는 갈라지고 산은 바싹 말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산불이 번졌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집과 창고, 산비탈을 삼켜버렸다. 그날 이후 3명의 남자가 사라졌다. 최병식, 김상태, 그리고 동네 이장. 며칠 뒤 마을 아래쪽에서 이장과 김상태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최병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의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곁을 지켜준 건 친구 박인수였다. 이웃 주민 정미자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인수 씨는 매일 같이 미정 씨 집을 들락거렸어요. 연탄도 갈고 지붕도 손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디서 무거운 걸 짊어진 사람 같았죠. 그 무렵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날 불이 자연발화가 아니었대. 누가 일부러 불을 냈다더라. 산 아래에서 누가 석유 냄새를 맡았대. 그 말들은 빠르게 퍼졌지만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불이 나기 직전 마을 공동 창고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고에서는 새로 들어온 정부 보조금 자재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를 두고 싸움이 붙었다. 그리고 그날 최병식과 이장이 크게 다퉜다. 인수가 그 현장을 말리러 갔었다. 그 후로 몇 시간 뒤 불길이 창고 쪽에서 시작되었다. 한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수는 그날 그걸 봤을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그는 경찰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 새벽 혼자 산에 올랐다. 그 후로 그는 매년 그날만 되면 같은 길을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한미정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 사람은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 침묵했는지 모르지만 그 침묵이 너무 길었죠. 그리고 그날 밤 박인수는 일기장 한 구절을 남겼다. 진실은 늘 불편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나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다. 며칠 후 강철우는 도윤과 함께 상자를 다시 열었다. 봉투마다 다른 글씨, 다른 날짜 하지만 모두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다. 도윤아, 내가 이걸 읽는다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박인수가 쓴 게 아니었다. 봉투의 필체는 분명히 달랐다. 이 글씨 이건 제 아버지 겁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건가요?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불타기 전에 창고 앞에서 찍은 남자 셋의 사진. 박인수, 김상태, 그리고 최병식. 그들의 웃음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그 불을 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편지는 이어졌다. 그날 이장이 내게 말했다. 보조금 자재를 절반은 자기 몫으로 빼돌리자고. 나는 반대했지. 그런데 밤이 되자 그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내 아이에게까지 손을 대겠다고 했다. 글씨는 거칠고 번져 있었다. 그래서 불을 질렀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 그런데 불길이 너무 빨랐다. 김상태가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도망쳤고 인수는 그걸 봤다. 도윤은 말없이 편지를 덮었다.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는 억눌린 슬픔이 아니라 복잡한 안도감이 비쳤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숨기신 거군요. 아버지를 지켜준 거예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경찰에도 미정 씨에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죄를 대신 짊어졌던 거예요. 왜요? 아마 친구니까요. 그게 우정이었겠죠. 비겁하고 동시에 너무 뜨거운. 그날 밤 도윤은 박인수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진실을 지킨다는 건 때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는 남고 사람은 사라진다. 30년 전 불타는 산속. 박인수는 불길 사이에서 한 사람을 끌어냈다. 그 사람은 최병식이었다. 그는 이미 다리에 큰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저 애 하나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이야. 인수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 그만 말해. 나중에 다 이야기하면 돼. 아니, 인수야.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 이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미정이도 도윤이도 누구도. 인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어깨에 업고 산을 내려왔다. 그 후로 며칠 뒤 최병식은 숨을 거뒀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인수는 친구의 약속을 지켰다. 그날 이후 매년 같은 날 같은 길을 걸었다. 그곳에서 불탄 나무 아래에 편지 하나씩을 묻었다. 언젠가 도윤이가 돌아오면 그때 전해주게. 그게 그의 유언이었다. 그는 편지에 아무 서명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날짜만 적혀 있었다. 1989.7, 17, 그리고 2019.7, 17. 그날로부터 딱 30년. 마지막 편지는 완성되지 못했다. 그건 도윤이 직접 읽어야 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도윤은 박인수의 묘비 앞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분이 제 아버지를 지킨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은 박인수를 진실을 숨긴 죄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진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봄이 왔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눈 덮인 들판은 다시 흙냄새를 내뿜었다. 박인수가 떠난 지 2달이 지나 있었다. 강철우는 마지막 남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우체국 창문 앞에 섰다. 봉투에는 박인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배달 최도윤 앞으로. 그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건 내가 전해야겠지요, 선배님. 며칠 뒤 도윤은 작은 우편 봉투를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낡은 우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우표에는 1989년 강릉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도윤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비밀을 품고 산단다. 어떤 비밀은 무겁고 어떤 비밀은 따뜻하지. 나는 내 아버지의 비밀을 무겁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게 따뜻한 쪽이었단 걸 안다. 그 문장은 오래된 시간의 냄새처럼 느리게 번져왔다.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실수를 했고 그걸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를 불러 불 속에서 아이 이름을 외치던 사람도 그였다. 그는 끝내 내 이름을 불렀다. 도윤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지켰다. 너를 원망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지.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느라 내 인생이 멈춰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속삭였다. 선배님 이제야 알겠어요. 그분이 왜 30년 동안 그 편지를 지켜왔는지. 편지를 읽는 동안 도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를 지키고 저를 지키고 그 모든 게 선배님의 선택이었군요.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에 안았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선배님이 지켜준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체감했다. 박인수의 이름을 딴 작은 우체통이 마을 입구에 세워졌다. 누군가 전하지 못한 마음,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편지를 넣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감사함도 그리움도 담겼다. 하지만 편지를 넣는 순간 누구도 상처를 묻지 않았다. 모두가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도윤은 우체국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선배님, 이제 저도 누군가를 위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오래된 기억과 편지의 냄새를 함께 흘려보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았다. 진실은 숨길 수 있어도 마음이 남긴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몇 년이 흐른 뒤 마을 우체국에는 여전히 작은 빨간 우체통이 있었다.
그곳에는 박인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도윤은 매년 봄 그 우체통 앞을 찾아왔다.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편지를 넣었다. 그 편지에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와 사과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편지를 넣었다. 오래된 친구에게,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까지. 편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작은 우체통은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한 지역 신문 기자가 그곳을 취재하며 말했다. 30년간 전해지지 않은 편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편지를 통해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인수는 떠났지만 그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가 지켜온 침묵과 비밀, 그 마음은 편지를 넣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마지막 장면, 우체통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의 비밀이 이렇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 이후 마을의 봄은 이전과 달랐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 때마다 박인수가 지켜온 우정과 약속의 이야기가 조용히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 이름은 이제 우체국과 편지,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